언니, 나만 믿어. 이번 개만 끝나면 언니도 드디어 청담동에 등기 치는 거야. 1995년의 공기는 뜨거웠고 20년을 친동생처럼 아껴온 명숙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당시 청담동 아파트 45평 한 채가 4,500만 원이면 내 것이 되던 시절. 짠돌이 남편 눈치 보며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100원 아껴가며 모은 돈, 남동생 부부의 앞날을 위해 빌려온 돈, 그리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지인들의 눈물 어린 쌈짓돈까지. 그 모든 돈이 명숙의 보드라운 손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번은 마지막 끝번호. 그날 받는 갯돈이면 영자가 소원하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갈비집에 나타나야 할 명숙은 오지 않았고 그녀의 친인척이라던 개원들마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아침까지 언니 이따 봐. 라며 생글생글 웃던 그 얼굴이 사탄의 가면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5년 청담동 아파트 45평이 4,500만 원이면 내 집이 되던 그 시절. 영자에게 명숙은 단순한 고향 동생이 아니라 복덩이 그 자체였다. 영자가 명숙을 신처럼 받들게 된 것은 결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지난 4년 동안 2번의 개가 명숙의 손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갔고 영자는 그 덕에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가게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니, 이번에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됐지? 내가 말했잖아. 내 개는 은행보다 정확하다고. 명숙은 영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시간이라는 공을 들였다. 첫 번째 개에서 영자가 앞번호를 타서 급한 불을 끄게 해줬고 두 번째 개에서는 중간 번호를 타서 적당한 이자까지 챙기게 해줬다. 명숙은 매번 수령일 아침이면 영자의 집으로 달려와 따끈한 파시루떡을 내밀었다. 언니, 돈 들어오는 날은 잡기가 안 붙어야 해. 이 떡 먹고 부자 돼. 돈보다 먼저 도착하는 그 정성에 영자는 명숙을 제 몸처럼 아끼게 됐다. 명숙의 사기 전술은 치밀한 일상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영자의 집 문고리에 수시로 무언가를 걸어두었다.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조기 2마리, 직접 담근 향긋한 달래장아찌, 혹은 영자의 남편 기력 회복에 좋다는 보약 한 재. 언니, 우리 20년 전 구로공단에서 라면 하나 나눠 먹던 거 생각나? 그때 언니가 나 챙겨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명숙은 잊을만 하면 과거의 추억을 소환해 영자의 눈시울을 적셨다. 추억을 공유하는 동생이 설마 나를 속이겠느냐는 마음,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었다. 명숙은 재력 과시도 영리하게 했다. 남편이 중동 건설 붐을 타고 큰 사업을 한다며 화려한 수입 가전제품과 보석을 은근히 노출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검소한 척 연기했다. 언니, 나 이런 거 다 부질없어.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난 우리 개원들 다 잘 사는 게 내 소원이야. 명숙은 동네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웃에게 이자도 받지 않고 소액을 빌려주며 살아있는 보살 소리를 들었다. 혹여 그녀가 10만 원을 빌리면 다음 날 정확히 11만 원을 갚는 그녀의 결벽증 같은 신용은 24명 개원 모두의 눈을 멀게 했다. 90년대 중반 부동산 열풍이 불어닥치자 명숙은 드디어 마지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언니,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이번 개만 끝나면 언니도 드디어 청담동에 등기 치는 거야. 내가 언니 생각해서 이번엔 특별히 끝번호로 넣어줄게. 끝번호가 이자가 제일 세잖아. 2,500만 원. 이거면 아파트 잔금 치르고도 남지? 영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이미 2번이나 성공적으로 돈을 타게 해준 명숙이었다. 이번에도 명숙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집 마련이라는 평생의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명숙은 한술 더 떠 영자의 주변 사람들까지 사냥감으로 요구했다. 언니, 좋은 건 나눠야지.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몇 명만 데려와. 언니 체면도 세워줄 겸. 영자는 그 말을 신뢰의 증표로 받아들였다. 금쪽 같은 남동생 부부와 10년지기 지인 3명을 명숙에게 소개했다. 내 동생 명숙이 알지? 걔는 은행이 망해도 돈 내줄 애야. 나 믿고 들어와. 영자의 확신은 불길처럼 번졌고 명숙은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이제 우리 인생에 볕들 날만 남았어. 조금만 참아. 그날 명숙이 영자의 손등에 떨어뜨린 눈물은 완벽한 연기였다. 20년의 세월과 2번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다져진 신뢰라는 방패는 청담동 아파트의 환상에 눈이 먼 영자의 시야를 가렸다. 갯날 아침 명숙은 영자의 집 문고리에 평소처럼 잘 익은 홍시 4알을 걸어두며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영자는 그것도 모르고 홍시를 닦으며 명숙이는 참 착해라며 웃고 있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인 줄도 모른 채 이미 2번의 개를 무사히 마친 후 시작된 3번째 개도 벌써 22개월이 흘렀다. 오늘은 대망의 23번째 개 모임 날. 주인공 영자는 이번 개의 마지막 순번인 끝번호였다. 원래는 이틀 전이 갯날이었지만 추석과 겹쳐서 미루어졌다. 들뜨는 마음으로 갈비집에 도착한 영자와 남편. 영자는 이미 새로 이사갈 집주인과 가계약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였다. 명숙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날 아침에도 명숙은 영자의 집 대문 고리에 탐스러운 홍시 4알을 걸어두었다. 언니, 이거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준 건데 언니 생각나서 가져왔어. 홍시처럼 달달한 인생 살자. 쪽지 한 장과 함께 남겨진 홍시는 너무나 잘 익어 영자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그게 마지막 인사라는 걸 영자는 꿈에도 몰랐다. 운명의 개모임 날 1995년에 쌀쌀했던 추석 명절 이틀 후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한 갈비집에 개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고 영자는 손에 쥘 목돈 생각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인 7시가 지나고 7시 30분이 되어도 돈을 거두러 와야 할 주인공 명숙은 나타나지 않았다. 명숙이 이 기집애가 뭔 일이래? 시간 하나는 칼 같은 애가. 영자는 늦어지는 명숙이 의아했다. 맞다, 어제 명숙이가 집에 홍시를 들고 찾아왔더라고. 맛있다고 먹어보라며 왔는데 온 김에 미리 정리하게 갯돈도 가져갔어. 앞순번이었던 개원이 순간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그런데 다들 저마다 추석 연휴 동안 명숙을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갯돈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가져갔다 말하였다. 영자는 불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명숙과 함께 오기로 했던
명숙의 친인척 개원 2명마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영자는 식당 전화기로 명숙의 집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수신이 제한된 번호이오니. 차가운 기계음이 수화기를 타고 영자의 고막을 찔렀다. 영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통화하며 생글생글 웃던 그녀의 목소리. 언니, 나 은행 들렀다 갈게. 오늘 갈비 배 터지게 먹자. 8시가 지나자 식당 안은 소란스러워졌다. 불안을 견디지 못한 지인 한 명이 명숙의 집으로 달려갔다. 20분 뒤 사색이 된 지인이 식당 문을 걷어차듯 열며 들어와 비명을 질렀다. 집이 비었어. 이삿짐 싹 빼고 이사 가버렸다고. 그 순간 영자의 머릿속엔 명숙이 걸어두었던 홍시 4알이 스쳐 지나갔다. 홍시는 정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다. 명숙은 이미 며칠 전부터 남모르게 짐을 다 정리했고 당일 아침 영자와 태연하게 통화한 직후 공항으로 향했던 것이다. 4년의 신뢰, 20년의 우정, 그리고 영자가 평생을 바쳐 모은 2,500만 원까지 모두 들고 명숙은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명숙이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식당 바닥에 주저앉았다. 뒤늦게 사기를 눈치챈 지인들과 남동생 부부의 날카로운 시선이 영자의 등에 화살처럼 꽂혔다. 갈비 냄새가 진동하던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자가 꿈꿨던 청담동 아파트의 환상은 고기 타는 냄새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영자는 비로소 명숙의 거대한 설계를 깨달았다. 명숙은 단순히 영자의 돈만 들고 튄 게 아니었다. 30개가 넘는 문어발식계를 운영하던 명숙은 이미 앞순번에서 돈을 타간 사람들에게도 마술을 뻗친 상태였다. 그 여자. 개원들이 돈을 타면 그냥 두지 않았어요. 더 큰 이자 줄 테니 나한테 맡겨라. 수익 좋은 다른 게에 바로 넣어라. 몰래 챙겨주는 거니까 남들에겐 비밀로 해라. 하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해 갔더라고요. 그랬다. 영자가 데려온 지인들과 남동생 부부도 이미 순번이 지나 목돈을 쥐었었지만 명숙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것이다. 언니, 이 돈 그냥 두면 뭐해? 나랑 새로 시작한 게에 넣으면 아파트 평수가 달라져. 목돈은 그렇게 고스란히 다시 명숙에게 바쳤던 것이다. 결국 영자는 마지막 순번이라 한 푼도 못 받아서 망했고 지인들은 이미 탄 돈까지 명숙에게 재투자했다가 통째로 날린 셈이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영자를 기다리는 건 지인들의 서슬퍼런 눈빛이었다. 내가 명숙이랑 한패지.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우리한테 그 돈을 다시 맡기라고 부추길 수 있어. 영자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명숙을 철석같이 믿고 지인들에게 명숙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던 말들이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지인들은 명숙을 잡을 길이 없자 그녀를 소개한 영자의 집으로 몰려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오물을 던졌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남동생이었다. 누나 말만 믿고 재투자했던 남동생은 술에 취해 영자의 멱살을 잡았다. 누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애들 학원비까지 털어서 넣었단 말이야! 올케는 영자의 집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영자의 이름을 저주처럼 내뱉었다. 남편과의 신뢰도 박살났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 친척들에게 빌린 돈과 사채 이자가 영자의 목을 죄어왔다. 20년 우정 좋아하네? 내가 우리 집안 내들보를 뽑았어! 남편은 그렇게 한바탕 소리를 치며 화를 내곤 짐을 싸 나가버렸다. 영자는 며칠 밤낮을 울다. 결국 쥐약 상자를 손에 쥐었다. 나만 없어지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가까스로 영자를 발견해 그러지 말라며 울고불며 애원하여 멈출 수 있었다. 아이들은 사기꾼 명숙은 웃으며 도망갔는데 피해자인 엄마가 왜 죽어야 하냐며 울부짖었다. 아이들을 보자 영자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저녁 영자는 컴컴한 방 안에서 소주 한 잔을 하며 다짐했다. 명수가 내 새끼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댔까? 네 자식들이라도 꼭 치르게 해줄 거다. 영자는 도끼를 품었다. 45세, 인생의 황금기에 맞이한 처참한 파산이었지만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다시 억척스럽게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쥐약을 버린 영자는 다음날 머리를 짧게 잘랐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시장통 식당 주방 보조부터 남의 집 파출부 일까지 돈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 지인들의 비난과 가족의 냉대는 영자의 심장에 굳은 살을 만들었다. 영자는 자신에게 삿대질하던 동생네 부부와 지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내가 죽어도 갚을게. 내 새끼들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기다려줘. 세월은 정직했다.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빚을 하나둘 청산해 나갔고 영자의 성실함에 마음을 돌린 남편도 다시 돌아와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영자를 버티게 한 건 자식들이었다.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란 남매는 비뚤어지지 않고 독하게 공부했다. 아들은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반듯한 선생님이 되어 영자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20년이 흐른 뒤 영자는 청담동 아파트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며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옛 지인을 통해 20년 전 증발했던 명숙의 소식이 들려왔다. 명숙은 당시 캐나다로 도망쳐 갯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세운 성은 모래성보다 약했다. 캐나다에서 벌인 무리한 사업은 동업자의 배신으로 부도가 났고 명숙은 남은 돈을 들고 미국 LA의 한인타운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사기꾼의 기질을 못 버리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탕진했다는 것이다. 더 참혹한 건 자식들의 소식이었다. 명숙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대 길거리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하나 남은 딸은 엄마의 수법을 그대로 배워 미국 한인 사회에서 사기를 치다 붙잡혀 현재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명숙은 지금 LA의 낡고 습한 월세방에 살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의 집 청소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20년 전 영자에게 건네줬던 홍시는 달콤한 축복이 아니라
명숙 자신과 자식들이 평생 씹어 삼켜야 할 독이 든 열매가 되어 돌아간 셈이었다. 영자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쾌함보다는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그 쉬운 걸 모르고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을까? 영자는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성실하게 일해번 돈으로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따뜻한 밥 한 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평범한 오늘. 20년 전 잃어버렸던 2,5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의 진리를 얻은 영자는 이제야 명숙의 얼굴을 기억 너머로 지워버리며 조용히 웃음 지었다. 그 시절 청담동 아파트 한 채라는 말에 가슴 설레지 않은 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콩나물값 100원 아껴가며 명동 사채 시장보다 무서운 갯날을 지켜냈던 건 우리 자식들만큼은 번듯한 집에서 키우겠다는 눈물겨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우정을 비웃으며 타인의 삶을 짓밟고 해외로 달아난 명숙의 말로는 결국 처참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는 자식들의 몰락과 비참한 빈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재물은 모래성처럼 흩어졌지만 정직하게 땀 흘린 영자의 삶은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개에서 가장 큰 이자는 돈이 아니라 내 곁을 지키는 가족과 떳떳한 이름 석자라는 사실을 명숙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업보로 안고 살 것입니다.